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 자랑을 해보면 딱 10초간 제 강의 들으시면 거의 다 합격해요. 농담이 아닌데요. 그 올해 관련돼서 보면은 우리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새매개 연습책에 이론 내용이 있었던 걸 다 뺐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너무 두껍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노트북에 원래 이론이 중복되던 걸 다 빼고 이제 문제만 거의 싣고 뒤에 이제 가끔가다 문제마다 해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너무 지엽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다가 일부 놔두긴 했어요. 그래서 이론 내용은 거의 노트북으로 다 옮겨놨어요. 거의 중복되는 거 빼고 뭐 좀 지엽적인 것까지도. 그래서 종전에보다 세법 노트북이 살짝 두꺼워지고요. 새매개 연습책은 지금 1권이 약 한 20%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한 20%면 한 200페이지 가까이 줄어요. 그 이론이 뺐더니 정확하게는 한 150 정도, 150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슬림하게 해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85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좀 전에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800페이지에서 850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권도 마찬가지 이론은 다 빼고 노트북에다가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다 추가적인 내용도 다 집어넣어서 이제 새매개 연습책의 이론은 뭐 특별히 볼 것은 없을 거예요. 네, 노트북에다 다 옮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 새매개 연습은 수강 대상이 2차 수험생을 대상으로 일단 하는데 요번에 이제 아직 시험은 안 봤지만 이제 동차생들도 다 요 강의를 들어요.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유예생, 그 다음에 이제 재시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뭐 대부분 재시해요. 1차 시험 보고 바로 그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래서 보통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재시생분들.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이 새매개 연습 강의를 하는데 회계사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1차 시험이 다가오니까 못 들어오는데 세무사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들어오셨나 그랬더니 유예가 돼가지고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런데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런 분들은 그에 다 동차로 합격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올해 합격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꼭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초콜릿을 사주고 찾아오긴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초콜릿은 아니고 컵을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1차 시험도 보고 이제 2차 시험도 바로 봐서. 그래서 어쨌든 수강 대상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세무회계를 공부할 때 이번 달하고 이제 다음 달 한 중순까지는 법인세법을 공부할 건데 이게 우리 법인세법이 1권으로 돼 있죠. 이게 세무회계 1. 그 다음에 2로 돼 있는 게 이제 소득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회계사 2차 시험에 법인세법이 점수로 따지면 100점 중에 얘가 한 40점으로 나와요. 소득세법은 한 30점, 부가치세법은 한 20점,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10점. 그래서 총 이제 100점 만점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2차 시험은 자, 법인세법이 50점인데 소득세법은 동일하게 30점, 그 다음에 부가치세법 20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안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점이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총 이제 100점 만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요게 하나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차이가 있고 또 차이가 있다면 회계사 2차 시험이 작년서부터 약술 문제를 공식적으로 낸다고 돼 있어서 여기에 약술이
10점이 포함돼요. 약술이 여기 군데군데. 그래서 작년에 보면 약술 문제를 법인세법에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상속세미칭세법에서 이렇게 일부씩 냈어요. 배점을 보면 대충 한 3점에서 4점 사이.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0점 이렇게.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회계사 2차 시험을 공부를 하는데 약술 문제를 대비해서 별도로 공부할 내용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세무회계 공부하면서 그 이론 내용 중에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시면 돼요. 올해 보면 대부분 이제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는 그 국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았을 때 대리납부 관련된 취지 뭐 이런 거 물어본 경우도 있고, 법인세법은 이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관련돼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쟁에 따른 세액공제 뭐 이런 취지를 써봐라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세법개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나 세무회계에서 공부할 때 왜 이걸 하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쓰는 거였어요. 뭐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상속세 미칭세법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무사 2차 시험은 1차 시험하고 세무사 1차 시험이든 뭐 2차 시험이든 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은 무조건 이제 그 등수로 잘리기 때문에 점수가 60점을 넘어야지 합격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회계사 2차 시험은 반드시 이제 60점을 넘어야 돼. 원칙적으로는. 근데 60점에 미달하더라도 그의 합격수에 미달하면 뭐 이게 합격을 시키도록 돼 있어서 그거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원래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주제예요. 근데 과거에 한 25년 전인가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딱 문제를 4개만 내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물론 그 안에 이제 물음이 여러 개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배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문제는 여기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문제 안에 또 물음이 또 여러 개 있고 그 주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제들이 거의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회계사 2차 시험에서 나왔던 주제가 그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동안 안 나왔던 연결납세 방식이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오더니 세무사 2차 시험에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같은 주제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사 2차 시험이 이제 세법이라는 과목을 쓰는데 시험 날짜가 6월 27일이에요. 토요일. 그 다음에 세무사 2차 시험은 이제 회계학 2부 해가지고 표현하는데 세무회계라고 표현돼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 7월 18일인가 시험 보죠. 작년보다 한 3주 빨라졌어요. 자, 그러면 세무사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데 회계사 2차 시험이 딱 끝나면 기출문제가 다음날 쭉 오픈돼요. 그러면 반드시 점검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유사하게 나오는 주제들 꽤 있어요.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주제를 또 내. 그걸 과거에 작년도 그렇지만 재작년도 그 과거서부터 쭉 분석해보면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합병 문제를 내면 합병 문제를 또 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에 이제 중요한 주제로 뭐 낸 문제가 있으면 또 같이 내고 이렇게 같은 출제위원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무회계 연습 강의할 때 강의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뭐 이론을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이 이론 정리는 우리 그 노트북으로 세법 노트북으로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나와 있는데 아직 시행령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오늘이 11일이죠. 오늘 차관회의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거쳐서 확정 공포하는 거는 지금 뭐 이번 주에 확정 공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설 지나고 그 다음 주에 그래서 2월 말 정도에 확정 공포할 건데 어쨌든 차관회의 끝나고 국무회의까지 끝나면 거의 확정이 되는 거고 공포만 남았는데 2월 뭐 한 작년도도 보면 2월 한 말일 날 확정 공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확정 공포되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될 건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회계사 2차나 세무사 2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세법 관련돼서 법률은 당연히 내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도 내요. 근데 시행 규칙까지 내. 이게 시험 범위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시행 규칙에서 뭐 또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또 반영해서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행정해석을 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규도 시험 문제. 근데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내용이라 뭐 그게 막 당락을 결정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우리 세무회계 연습책을 통해서 이제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복습은 반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문제를 먼저 풀고 이론을 나중에 보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번 들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복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틀렸던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 관련돼서 뭐 여러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중요한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내게 되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특히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를 그냥 암기하듯이 많이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는데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향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매번 실수하는 거 있어요. 이 실수도 여러분들 실력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실 게 실수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노트북에 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항상 메모하든가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해서 항상 그 주제를 보기 전에 걔를 먼저 숙지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절대로 안 틀려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가 틀렸던 부분이나 또는 실수했던 부분을 항상 메모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풀다가 맨날 그거를 까먹거나 아니면 실수하거나 그런다면 그 부분을 항상 적어놔요. 그 주제 제일 앞에다가. 그래서 그 주제를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시부인을 할 때 내가 맨날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걔를 적어놓고 걔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걸 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절대로 틀리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실력이 향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무회계는 주의하실 게 눈으로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문제를 풀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관련돼서는 이제 계속 우리 교재에도 책 제목이 뭐냐라고 돼 있을 때 세무회계가 아니라 세무회계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푸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정리할 때 우리 이 세법 노트북의 이론의 내용에 보면 1차 시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안 봐도 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과감하게 보지 마세요 하면 안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회계 연습책에 보면 문제들에다가 제가 뭐 거기에 기본 문제, 필수 문제, 뭐 심화, 그 다음에 뭐 최상도 있고 유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편의상 붙여놓은 거예요. 뭐 기본 문제라고 해서 내가 기본이 안 되면 그거 못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화라고 해서 나한테는 쉬운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심화가 이제 우리 심화 세무회계 연습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심화는 진짜 심화 그 유예생들도 어려워하는 뭐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들은 대부분 많이 다 풀 건데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볼 건데요. 그 뭐 아주 지엽적이고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스킵하고 여러분들 참고로 보세요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유예 문제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앞에 필수 문제하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을 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필수 문제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다 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유예 문제, 그 다음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심화 이렇게 그 최상이라고 붙어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는데 그거 안 풀어도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만 보셔도 되고요. 그 뭐 직접 호기심이 발동하면 보셔도 돼요. 근데 뭐 굳이 추천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내용 중에 뭐 숙지할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